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자, 조개 껍질에 이물질이 콕 박혀서 조개가 굉장히 아파할 때마다 석회질로 그 이물질을 감싼다고 합니다. 그걸 몇 번이고 몇천 번이고 감싸고 그게 몇 년이 지속되면 예쁜 진주로 탈바꿈이 된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습니다. 이때 정부 측에서 정책이라는 석회질로 몇 번이고 감싸준다면 예쁜 진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수많은 수익이라는 진주가 잔뜩 탄생하길 기대해보면서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월요일 부동산 가이드 1부 순서 전화 상담 시간이죠. 02, 오늘 전화번호 주실 번호는요. 02-2077-6330번이고요. 또 문자로 연락 주실 분들을 위해서 02797-0300번도 저희가 열어뒀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는 이 대표님과 함께 저희가 전화 상담 이전에 항상 코너 속의 코너처럼 가지고 가는 시간이 있죠. 바로 정책 관련한 키워드를 짚어보면서 하나하나씩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핫 키워드는 무엇일지 화면을 통해서 그 키워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부동산 114가 올해 부동산 시장 10대 이슈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로 꼽은 것이 신정부 출범 효과였으며 부동산 대책 발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최장기간 상승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동산 114가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4년 상반기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45%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전셋값에 대해서는 약 72%가량이 더 오를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네, 10대 이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표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4.1 대책, 8.28 대책, 또 12.3 대책 이런 대책들도 하나의 키워드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들어가 있나요? 당연히 들어가 있죠. 아, 그렇군요. 항상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침체기이다 아니면은 너무 그 거래량이 많거나 이렇게 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좀 꺼져야 될 때 정책으로서 이렇게 그 시장을 좀 이렇게 와해시키거나 집중시키는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택했는데요. 이제 올해 그 신정부 출범 이후에 효과를 우선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본다면 사실 그 이명박 정부에서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 국면을 조금 어떻게 하면은 타파할까, 좀 반전의 분위기로 가볼까 하는 거는 일단은 정권이 바뀌면 그 기대 심리 때문에 사실은 조금 반등을 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반등했다기보다는 일부 시장이 그런 효과를 거뒀고요.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일부 시장이라고 그러면 우선은 재건축 시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세종시라든지 좀 어떤 막 입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좀 거래가 좀 망망되고 있었던 부분, 또 2013년에 총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거래량을 늘린다 하는 부분이 미분양 물건에 대한 해소 부분이 4월 1일 부동산 대책에 포함이 돼 있는데요. 네. 그 부분 때문에라도 미분양 물건은 꾸준하게 이렇게 거래가 늘어났다라는 부분은 좀 순기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기능으로 본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그 선택하는 어떤 그 매수 시장이라든지 전세 시장 또 월세 시장 이런 부분에 의해서 뭐를 선택하는 기조가 가장 세냐라고 한다면 뭐니 뭐니 해도 전세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전세 시장이 계속해서 66주를 이렇게 상승 기조로 가고 있다는 거는 이제까지 그런 전례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공급 대비해서 그런 전세 시장의 수요자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부분이고, 자, 그렇게 봤을 때는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전세 시장에서 조금 와해돼서 매매 시장으로 갈 것이냐라고 본다면 저기 그 4번에 그런 얘기가 있죠. 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역대 최장 66주 연속이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계속해서 오르는데 그게 꺾여 가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내년도 마찬가지 지금 평균적으로 5% 정도의 상승률이라면 어느 정도 둔화된 한 3% 정도의 전세가 상승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66주 이상으로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걸 정부에서 얼마만큼 그 매수로 전향시키냐 하는 부분인데 이 4월 1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또다시 나온 대책이 이제 828 대책인데요. 네. 828 대책에 의해서 집을 좀 살 수 있도록 그 융자 혜택을 많이 주는 부분으로 수익 공유형, 손익 공유형도 15,000 세대를까지 이렇게 확대시킨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지만 사실 15,000 세대란 것도 실질적으로 그런 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전체적인 시장에 미치는 부분은 약하다. 중요한 건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거를 탄력껏 이어나갈 수 있느냐 부분인데 예측컨대는 분명 이런 시장이 이번 달 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래량 그리고 내년 초에는 조금 거래량이 다시 축소되는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내년 초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또 다른 이런 부동산 정책이 나올까 하는 게 귀추가 주목이 될 만한 소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소소하게 미온하지만 이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에서 저희가 살펴봤어요. 수도권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5% 이상이 내년 상반기 집값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오를 것인지 저희도 궁금하거든요. 네, 항상 이런 그 내년을 예측하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집값이 더 오를까 아니면 더 떨어질까 하는데 사실 이 도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큰 폭 상승이라는 부분이 14.2%거든요. 네. 그리고 완만한 상승이 31%. 자, 이렇게 순기능 좋은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어떤 많은 분들의 어떤 네. 기대감에 섞인 이런 부분이 있지만 반기능도 생각을 해야 돼요.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도 7.2%를 작용하고 있다. 네. 또 완만하게 하락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거의 한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저 부분이 큰 폭 상승 부분이 상승이 아니라 큰 폭 하락이죠? 7.2%가. 네, 큰 폭 하락입니다. 네. 이게 지금 좀 잘못됐는데요. 네. 큰 폭 하락, 완만한 하락이 25%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부분, 그리고 보합세가 27%를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 어쨌든 보합이라든지 하락이란 기조가 50%를 넘게 되면 네. 큰 그 가격 상승은 없었던 게 전례 어떤 통계치로서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네. 단지 조금 기대될 수 있는 거는 아까 처음에 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만큼 정책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심리 변화에 의해서 좀 이렇게 반전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기대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좀 내년 초에 좋은 정책을 발의를 해서 그런 심리 변화가 좀 이끌어내야만 이런 어떤 그 반대적인 어떤 심리가 좀 대폭 완화되고 좀 좋은 순기능으로 발휘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 물컵에 반이나 남았네, 혹은 반밖에 안 남았네. 이 심리를 좌지우지하는 게 역시 정부기 때문에 하루빨리 더 좋은 정책들 더 이어지길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키워드는 무엇일지 화면 위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3.3제곱미터당 매매가가 7년 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대형 아파트 선호도가 낮아지면서 매매가 하락이 계속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중대형 아파트 7년 전보다 매매가가 낮게 형성이 됐다라는 얘기를 저는 딱 듣자마자 이쯤 되면 중대형 아파트 왠지 가격 메리트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공급적인 측면에서 네. 본다면요. 2000년대 초반부터 어떤 사업적인 기능에서 대형 평형, 중대형 평형을 시공사에서 이렇게 분양을 했을 때 그런 그 분양 마진이 훨씬 더 높았던 부분도 있고요. 네. 그때 이제 어떤 전체적인 시장에서 차지하는 심리적으로 좀 대형 평형을 소화하는 기조가 굉장히 셌었다 하는 부분이 순기능이었다 한다면 2006년도에 수도권에서 3.3제곱미터 평당 1,605만 원 정도가 지금은 1,333만 원으로 대폭 하락이 됐습니다. 네. 7년 동안 꾸준히 하락이 됐고요. 가장 크게 하락된 곳이 이제 과천이었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가 중요하죠. 그러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 해서 이렇게 중대형 평형을 매수를 하는 것이 좋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그 양극화 차별화 시장으로 나뉘어 줄 수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이 어떤 그 계속해서 빈익비 부익부가 짙어지는 그런 상황처럼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지금 기조로 간다면 중대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는 높지 않을 것이다가 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중대형 평형을 혹시라도 매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쯤 되면은 반등을 해서 좀 가격이 올라서 줄 수 있느냐라는 기대감을 갖고 좀 기다리신다면 그렇지 못하다. 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필요에 의해서 중대형 평형을 좀 구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내년 아니라도 또 내후년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구입하시는 건 마다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대형 평형이 이렇게 계속적인 하락을 거둔 데 있어서는 조금 저도 마음은 아픕니다. 왜냐하면 중대형 평형이 이렇게 인기가 좋아지면서 경제 여건이 좋아지는 거와 연동해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떤 거주 개념 자체가 소유 개념보다는요. 소비 개념으로 가고 있다. 즉 소형 평형일수록 관리비도 적게 들고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유지 비용이 적다른 부분, 재산세라든지 모든 세금 부분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지불해야 될 관리 비용이라든지 그게 중요한 시대가 점점점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중대형 아파트 선호도는 당분간은 올라갈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을 저희가 주지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윤환 대표의 이야기, 정책 이야기 들었고요. 곧 전화 상담으로 이어갈 텐데요. 그 전에 세미나 일정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시크릿 지역과 종목을 집중 분석합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인데요.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입니다. 02797-0300번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세미나 일정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미나에 관심 있으시다면 혹은 연말 새 혜택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세미나 한번 참석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전화 상담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어떤 분들과 전화 통화를 나누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02-2077-633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자로 연락 주시는 분들은요.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세미나 일정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대표님, 세미나에서 어떤 얘기 해주시는지 살짝 힌트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2013년 얼마 안 남았죠. 네. 정확히 보름 남았습니다. 그럼 보름을 두고서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게 이게 좋은 기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 내에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투자적인 관점에서 또 아니면 매도적인 부분에서 올해 꼭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도 분명하게 미래에 대한 부분만 예측하고 출발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오셔서 좀 더 세밀하게 지역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또 개인 고민 상담이 있으면 고민할 거리가 있으면 와서 직접 풀어놓으신다면 그것까지도 마저 해결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마음이 잿빛이라면 오늘 저와 대표님이 입은 이 알록달록한 마음으로 저희가 또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연락 주셨을지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궁금증으로 연락하셨어요? 제가 마포구 망원동에 그 빌라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걸 매도를 해야 하는지, 네. 이걸 하고 다른 걸 갈아타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매입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한 20년 넘게 됐어요. 네. 굉장히 오래되셨군요. 알겠습니다. 마포구 망원동 빌라 보유할지 매도할지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네. 지금 망원동의 번지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414-77번지요. 414-77번지요. 예. 용광 빌라. 네네. 자, 이게 지금 망원역에서는 대략 한 200m 떨어져 있어요.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20년 가지고 된 빌라니까 노후됐죠. 지금 예. 거주를 안 하시고 전세를 놓고 계신가 봐요.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자, 지금, 항상 부동산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사는 것도 중요하죠. 뭐든지 이렇게 싸게 매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느 타이밍상, 어느 절정기에 매도를 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망원동이라는 어떤 지역으로 따졌을 때 본다면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2008년부터 진행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분위기가 좋았을 때 그때 좀 매도를 했었으면 어떻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일단 그때- 2011년도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이후에 이 전면적으로 그 한강에 대한 르네상스 사업이 전부 무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일단 그 현재 모습에서 출발해서요. 지금 그 근처에 망원역하고 합정역 사이에 있죠.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합정 균형 발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미 그 10년 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금 합정역 근처에 지금 이미 개발도 돼 있고 또 개발하려고 이렇게 계속 공사 중에 있거든요. 이제 그런 라인에 포함이 돼 있냐라고 한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자체적인 개발 라인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원래 이제 유도정비구역 내에 포함이 돼 있는 곳이었는데 그런 유도정비구역이 일단 무산이 됐다라는 부분은 자체적인 개발 기대감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습니다. 내 빌라가 20년 된 빌라가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냐 하면 첫 번째가 자체적인 개발 계획이에요. 그랬을 때 실거주자가 아닌 어떤 투자 목적으로 하시려는 수요자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는데 그런 거는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주 수요입니다. 그 근처에 개발 라인이 있다거나 라고 해서 그런 이주 수요에서 의해서 전셋값이 올라가고 그 전셋값이 또 매매 금액을 끌어올리는 부분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마저도 좀 미온적이다라는 부분이 좀 단점이고요. 또 세 번째는 우선은 분양 그 어떤 주택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전세는 강한데 매수를 하려는 부분이 약해요. 근데 이렇게 매수를 하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그 거주 환경이 좋은, 즉 내가 전세 사는 것보단 이왕이면은 좀 매수를 해야지라는 부분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조금 가미가 됐을 때 그런 심리가 좀 변화되면서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심리 변화는 어떤 부분이냐면 우선 아파트고요. 아파트 중에서도 신축이라든지 대단지라든지 좋은 지역 같은 경우가 그런 영향을 받아서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조금 상승된 상태에서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2013년을 통틀어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거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유를 든다면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은 그 어떤 노후된 또 나중에 어떤 집값이 상승할 만한 여지가 없다. 그런 기대감이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는 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순기능은 이 근처에 상암동이 있는데요. 상암동 DMC 업체들이 자꾸 입주를 하면서 수요자들은 늘어나는데 수요자들이 늘은다고 해서 집값으로 바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수요자들이 늘어나면 우선은 그 근처에 어떤 거주 인구가 늘어난다 그러면 전세금이 올라가는 게 첫 번째 단추거든요. 첫 번째 단추를 어느 정도는 여기 어떤 좋은 지역 여건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아니라도 전체적인 시장에서 차지하는 전세금 상승으로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매매금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요. 즉 매매 금액은 그대로인 채 전세금으로밖에 올라갈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지금 보유냐 매도냐 한다면 매도라는 부분이 가장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감이나 뭐 이주 수요와 같은 개발 호재가 주변에 많지 않기 때문에 매도 쪽 의견을 주셨네요. 시청자님 참고하시고 움직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분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네. 고민으로 연락하셨어요? 네, 남양주 지금동에 네. 아파트가 있는데요. 어떤 아파트죠? 32평 아파트예요. 네네. 혹시 이름은 말씀하기 곤란하신가요? 지금동에 있는 동원 베네스트예요. 동원 베네스트요? 네. 네네. 근데 그게 보유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매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전망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매매 전략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그렇죠? 어떤가요? 네. 여보세요? 네. 그리고 거기에 네.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네. 네. 그게 들어오면 호재인지 약재인지도 알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지금동에 있는 동원 베네스트 아파트에 지금 거주 아니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 임대를 놓으셨나 봐요. 네네. 네. 자, 우선 그 옆에 그 진건 보금자리 개발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그 신축 아파트가 대단지로 포진될 경우에 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아파트가 생기면 여기에 어떤 그 가격이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게 궁금하신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동원 베네스트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떤 그 부영 아파트하고도 조금 이렇게 결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옆에, 네, 바로 옆에 옆인데 예. 이렇게 그 택지지구 또 이 그 아파트 밀집지구 바로 옆에 있는 거는 어떤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요 옆에 이제 미금 중학교가 있는데 예, 예. 여기 같은 경우를 벗어나서 본다면은 약간은 조금 그 거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바라봤을 때. 예. 예, 그러면 자, 지금 우선은 그 지금 현재 부영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그 5,000세대 정도가 넘는 그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네. 여기 같은 그 경우에 전세 비율이 75% 이상이거든요. 예. 자, 근데 지금 동원 베네스트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물론 그 부영 아파트에 비해서 입주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에 입주했고 한 200세대 정도가 되고요. 근데 지금 전세 비율이 65%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부영 아파트하고 가격이 비슷하거나 아니 오히려 부영 아파트보다 좀 가격이 빠진다라는 부분은 오히려는 앞으로 지금 그 옆에 있는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선다고 손 치더라도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수요자들이 대거 포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 단점으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들고 가실 필요는 별로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면 전세금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전세 금액이 매매 금액으로 전환되기에는 조금은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럼 매매를 하게 되면 시점이 어느 때가 좋을까요? 항상 그 매도 시점이란 건 앞으로 큰 그 발전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보다 더 나은 곳으로 갈아탈 곳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놔둬서 가격이 오를 것 같다면 제가 좀 놔두시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냥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청자님.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는 전셋값 자체가 주변 시세 대비 좀 낮기 때문에요. 앞으로 가격 메리트가 크지 않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참고하시고 움직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과 전화 상담을 나눠봤습니다. 또 방송 후에도 저희 연락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0207-6330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하기 좀 껄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됩니다. 02797-0300번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각각의 정책 이슈도 짚어주셨고요. 전화 상담도 함께 해주신 분은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땅을 개발해왔던 도시개발 방식을 버리고 기존 시가지를 재생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선 선도지역 8곳을 지정해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16개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13명의 민간위원도 위촉했습니다. 도시의 새 용지는 새로운 땅이 아닌 기성 시가지를 재생하는 형태로 공급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도시 외곽의 신도시 개발을 지향하고 기존 시가지 재생 정책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 재생을 넘어
경제, 사회, 문화 등 도시의 종합적 재생을 위한 도시의 재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노후 산단이나 항만, 역세권 등이 있으면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주변에는 주거지 등 복합 기능을 유치합니다. 근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상권 활성화나 생활을 위한 인프라 구축, 협동조합 등 공동체 활성화 등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런 사업지 한 곳당 적게는 100억 원, 많게는 250억 원을 4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선도지역 8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연내에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공모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지자체 신청을 접수해서 4월 중에 선도지역을 선정을 해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확정을 거쳐서 지원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 규제도 완화하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나 민간 투자자까지 참여하는 한국형 금융지원 모델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자체는 50여 곳이 넘는 만큼 정부는 도시개발의 이 방식이 새로운 도시개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재경입니다.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3.3제곱미터당 매매가가 7년 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서브는 이번 달 둘째 주 기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78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3.3제곱미터당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평균 1,333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1,605만 원보다 272만 원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내년부터 부동산 취득세가 인하되고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리모델링 수직 증축이 가능해집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는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우선 양도세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한시적 면제가 올해 안에 종료돼 내년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철도공사는 오늘부터 수도권 전철 등 일부 열차를 감축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전철은 평소 대비 94.7%로 줄어들고 KTX는 내일부터 감축 운행에 들어갑니다. 새마을과 무궁화 등 일반 열차는 평소 대비 58.3%, 화물 열차는 평시 대비 54.1% 감축 운행 중입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천시는 이에 대비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로 광역 좌석버스의 예비차를 활용한 증차, 배차 간격 단축 운행을 실시하고 2단계로는 인천 지하철 1호선을 증편 운행합니다. 이어 3단계로는 경인전철 주요역에 전세버스를 투입해 출근 시간대 신도림까지 운행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대우건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에 대한 감리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추진하는 공사와 관련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 제보가 접수돼 감리가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단계에서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를 확정할 수 없지만 감리 여부에 대한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감리 착수 여부를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1부에서 매매 시기를 잡아봤다면 2부 순서에서는 이 투자 가치가 있는 정보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죠.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 오늘 연락 주실 번호 고지해드릴게요. 02-2077-6391번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정보 소개 도와주시는 두 분 나오셨네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매물 정보 소개 전에 저희가 또 오늘은 어떤 지역으로 가게 될지 이야기 키워드 간단히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미스터 역세권 박익원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습니까? 네, 본 매물은 올 가을에 준공이 났습니다. 따라서 향후 양도세 면제 세제적인 혜택이 있을 뿐만 아니고요. 강남권에서 찾아볼 수 없을 수익률입니다. 12%라는 수익률이 확정되어 있는 매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슈퍼맨 양팔석 대표님께서는 어떤 매물 정보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자체도 저는 조금 멀리 갔는데요. 화성시에 있는 매물입니다. 마찬가지로 5년간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되는 그런 매물일 뿐만 아니라, 자, 수익률 놀라지 마십시오. 자그마치 15.5%를 넘어서는 높은 임대 수익과 더불어 특히 더 들어설 땅이 없다는 것, 바로 이것이 강점입니다. 네, 서울 각 지역뿐만 아니라 이젠 수도권 지역까지 저희가 좋은 매물 정보 찾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양팔석 대표께서 가져오신 매물 어떤 정보일지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화성 바란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입니다.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준공연도 2015년 3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총 19층 건물의 12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매매 예정 금액은 7천만 원이고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화성 바란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일단 화면 정보에서 소개가 됐던 내용 중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역시 가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가격이 특징이죠. 7천만 원으로 실제 투자 비용은 2,500만 원인데요. 네. 대출을 전체 제외하고도 연 3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요. 15%를 넘어서는 높은 수익률이 강점입니다. 네, 그럼 그 외에는 저희가 어떤 점들을 추천 포인트로 꼽아볼 수 있나요? 예, 첫 번째가 바로 탄탄한 임대 수요가 무엇보다도 네. 강점인 그런 지역이죠. 더구나 들어설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높은 임대 수익이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이 지역 자체는요, 더구나 산업단지 내 중심 지역에 위치해 있는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란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만 해도 자그마치 1만 명을 넘어서는데, 이 사람들이 집이 없어가지고 주변 멀리까지 이제 주거지를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탄탄한 임대 수요가 강점이고요. 마지막으로 공급이 더더구나 제한적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업단지 내 중심 상업지역에 있다 보니까요. 상업지역의 부지 면적이 아주 적죠. 그러다 보니까 더 들어설 대체 부지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이 갖춰지기 때문에 공급이 제한적이고 수요는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 지역이 뿐만 아니라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화성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금정, 수원, 안산 쪽으로 좀 많이 퍼져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추천 포인트 좀 더 이해가 쉬웠던 것 같고요. 이 화성 바란 산업단지 자체가 좀 생소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주변 지역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화성시 이제 향남에 있는 오늘 소개드리는 바란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입니다. 교통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서해안고속도로 잘 알고 있죠. 네. 바로 바란 IC가 약 한 5km. 그 다음에 평택서부터 음성까지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청북 IC에서 약 한 5km.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더더구나 2018년이면은 이제 서해안 복선 전철 노선이 서울로 이어지게 되죠. 이렇게 했을 때는 서울의 접근성이 1시간 내로 단축되기 때문에 더더욱 미래 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중심에 위치했다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지역 주변에는요, 많은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더구나 바란 산업단지 최중심, 여기는 상업지역 부지가 아주 적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이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옆에 향남제약단지라든가 산업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다른 산업단지들은요, 중심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희소성이 매우 높고, 더구나 편의시설 같은 경우,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편의시설이거든요. 그런데 1, 2층이 상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지기 때문에 더더욱 아주 생활하기 아주 편리하다. 더구나 대형 종합병원과 이마트가 주변에 이제 속속 들어오기 때문에 생활의 편의성이 아주 증대되는 그런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앞으로도 인구 유입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른 이 가치 상승이 있어줘야 될 텐데요.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개발 소식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가 바로 화성 바란 산업단지입니다. 네. 여기에는요, 이 산업단지의 증축이 바로
종사자들의 아주 그 많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더구나 하나제약이라든가 명문제약 같은 그런 뭐랄까 향남 제약산업단지가 또 있죠. 그리고 더구나 현대기아 자동차 기술 연구소가 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요 그 행정타운이 또 조성이 되죠. 더더구나 거기에 그 대학교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요. 미래가치, 현재가치 모두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향남 택지개발지구가 바로 또 옆에 있습니다. 지도에 나오듯이요. 향남 개발 택지지구는 이미 1지구는 입주가 더 마무리되고요. 이 지구가 지금 현재 한참 개발 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인구 유입과 더불어 그 중심 상업지역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세계 최대의 수소발전소가 바로 이 산업단지 내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그마치 60메가와트.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렇습니다. 화성시에 사는 주민들이 1년에 사용하는 총 전기의 70%를 바로 여기서 공급을 한다. 때문에 그 규모의 크기가 짐작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수소발전소가 내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계속적으로 그 직장인들의 인구 수요가 늘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개발과 산업단지가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건물 자체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한 1년 석 달 정도 남아 있어요. 준공 완성까지는요. 그런데 이 그전에 소개를 해주셨던 것들에 비해서는 19층 건물이요. 상당히 크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사정에 의해서 사실은 분양이 조금 늦을 뿐인데요. 네. 규모가 매우 크죠. 지하 4층에 지상 19층으로 이제는 538세대의 오피스텔 규모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듯이 정말 웅장한 그런 건물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2015년 3월 그런 준공 입주 예정입니다. 전체 그 실제 실면적으로 치면은 약 한 6.3평 정도 되는데요. 이 안에는 풀풀 옵션이 전부 갖춰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 2인 가구들이 생활하기는 아주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큼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들이 전부 갖춰지고요. 또 지하에는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지기 때문에 생활의 편의성이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매물 가격대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추천 포인트로 꼽았을 때 이 가격 메리트를 가장 먼저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네, 제가 소개드린 매물은 여기는 이제 6,800부터 7,20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드린 매물 자체는 7천만 원이 됩니다. 분양가 7천만 원은요. 현재 그 아무리 그 경기도권이라고 해도요. 이 정도의 가격으로는 사실은 공급이 어려운 그야말로 그 아주 대폭 할인된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인데요. 임대보증금 500에 45만 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현지를 특히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이상 들어설 땅이 없다는 것은 확인이 되실 겁니다. 더구나 대출 금액 활용하셔야죠. 4천만 원 대출일 때 실제 투자 비용은 2,500만 원인데요. 대출 이자를 전부 제외하고 1년의 총 수입 자체가 360만 원을 넘어서는 수익률로 계산하면 15.8%가 됩니다. 높은 임대 수익이 되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화성 바란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정리할게요. 네, 이번에는 미스터 역세권 박일권 대표께서 가져오신 매물 정보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역삼역, 분당선 선정릉역 도보 7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올해 9월이었습니다. 7층 건물 중 5층이네요. 매매 예정 금액은 1억 5,900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9,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4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매물입니다. 이쪽 지역 매물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매물 정보 대비 내가 이게 제일 좋다라는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역삼동 하면 강남 중에 강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래 가치와 개발 가치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호선 연장선 개통이라든지 지하도시라든지 아니면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라든지 롯데타운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본 지역의 매매가와 임대가 상승은 예정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매매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세 대비해서 2천만 원 가량 저렴합니다. 따라서 강남권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임대 수익 12%라는 임대 수익이 확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포인트로는 본 매물은 올 가을에 준공이 났기 때문에 향후에 주택수에 포함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고 양도세, 감면이라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새 혜택 부분 저희도 좀 기억을 해두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역삼동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땐 굉장히 높은 빌딩, 건물 이런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입지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교통편으로 말씀드리면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분당선이죠. 선정릉역을 도보 6, 7분 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2월 달, 불과 2,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요. 두세 달 후에 차병원 사거리, 삼정역의 9호선 연장선이 개통됨으로 해서 본 매물과는 3, 4분 거리의 1차 역세권, 초역세권이 변모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삼역 같은 경우는 강남 테헤란로의 중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테헤란로의 업무의 중심일 뿐만 아니고 9호선 연장선을 따라서 지금 많은 개발 계획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피스 타운화로 인한 풍부한 임대수요와 투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강남권 하면 상업 업무 복합 시설뿐만 아니고 교통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여러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의 인프라 시설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높은 임대수요는 충분히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생활 인프라 하면 사실 이쪽 지역은 역시나 빼놓을 수 없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자, 9호선 연장 관련 이야기를 언뜻 해주셨는데 그 9호선 연장 라인에 따라 개발 소식들이 많다라고 운을 띄워주셨습니다. 어떤 소식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방송에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실 때는 지하철 2호선을 기본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향후 미래가치 면에서 봤을 때는 9호선 라인이 가장 투자 가치가 높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지금은 1단계 구간 마곡지구에서부터 신논현역까지만 개통이 돼 있지만 내년 2월 달 불과 2, 3개월 후에는 종합경기장까지 2단계 구간이 개통되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 앞으로 3단계, 4단계가 계속 개통되기 때문에 향후 9호선 라인으로는 투자자와 돈이 모이는 노선이다. 따라서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매물은 9호선 연장선뿐만 아니고 내년 하반기에는 신분당선의 착공으로 인한 그런 후광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헤란로는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됐지만 9호선 연장선이 개통되는 지역 쪽으로 현장을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건물들이 매매가 돼서 지금 신축 건물들이 오피스 타운화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그런 투자와 그런 자본이 모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본 매물은 차병원 사거리 도보 3,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차병원 역세권 개발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후광 지역이다. 또한 내년 하반기 쪽에는 아마 롯데타운이 삼성타운의 약 3배 되는 면적의 롯데타운 착공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불과 도보로 한 20분 정도 지하철 역세권으로 한 정거장만 가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초대규모 랜드마크가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따른 풍부한 유동인구와 투자 수요가 몰려들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물 자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9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정말 지어진 지 얼마 안 되는 따끈따끈한 새 집이에요.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본 매물 건물에 대한 특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본 매물은 올 9월 달에 완공이 됐고요. 지금 입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나가는 것도 실사진인데 멋스러운 외관뿐만 아니고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총 7층 중에 44대로서 그중에서 7층 중 5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층수도 굉장히 로얄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CCTV라든지 보안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고 본 매물 자체의 특징은 건축업자가 수익을 위해서 건물을 지으신 게 아니고요. 거기 거주하시던 지주분들이 본인들의 노후를 위한 임대사업을 위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건축비뿐만 아니고 굉장히 퀄리티가 좋다. 그래서 풀풀 옵션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가전제품은 다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고 또한 침대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몸만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완벽한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화면 정보 소개해 드렸던 면적 대비 좀 더 넓은 느낌이 든다는 점, 공간 활용이 좀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제일 중요한 가격형 메리트 한번 들어볼게요. 네, 본 매물의 매매가는 1억 5,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임차가 보증금 3천에 70만 원이 들어가서 거주를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대출금을 활용하시면 실제로 투자되는 금액은 3,400만 원이요. 강남권에서 투자하시기엔 비록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워낙 소액 투자로 가능하시고 임대수익이 잘 나오기 때문에 연수익률은 11%한 두 자리 숫자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 매물의 특징은 건물 안에 자체적인 관리사무실과
부동산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좀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단기로 해서 100에 100 정도 받으시면 임대 수익률 자체가 13% 이상 올릴 수가 있을 뿐만 아니고 앞서 말씀 여러 가지 개발 계획에 따른 시세 차익, 양도세 없이 다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매가 1억 5,900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은 3,400만 원, 연간 임대 수익률 11% 확정이 돼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네요.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네, 부동산 슈퍼맨 양팔석 대표께서 하나의 정보 더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부가현 뉴타운 2구역 단독주택입니다. 2호선 아현역 도보 2분 거리고요. 면적 54제곱미터입니다. 1층 2세대로 이루어져 있네요. 매매 예정 금액은 1억 1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9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부가현 뉴타운 2구역입니다. 단독주택인데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짚어주세요. 네, 이 매물의 특징은요, 이 건물 등기부 등본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땅이 이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지상권만 있는 매물이죠. 초소액의 특급 매물이다. 지금까지 실투자비, 자, 이주가 진행되고 철거 시점이 가까이 와 있는 재개발 구역에서 만나볼 수 없는 실투자금 2천만 원에 불과한 초소액의 급매물이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추가 분담금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바로 조합원 동호수가 추첨이 되고 입주 시까지 이자 후불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 추가 자금 소요가 거의 없다. 세 번째는요, 높은 시세 차익이 매물이죠. 그렇습니다. 실제 투자 비용 불과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입주 시에 시세 차익은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격을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부가현 뉴타운 2구역에 있는 단독주택, 그럼 주변 환경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입지 여건 어느 정도로 좋은 건가요? 네, 서울의 가장 중심, 바로 서울시청이죠. 시청에서 불과 전철로 한두 정거장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자, 아현 전철역에서 도보로 3, 4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부가현 뉴타운 2구역 같은 경우는요, 현재 부가현 뉴타운 전체에서 가장 입지가 좋다고 평가나 있죠. 현재 아현 뉴타운, 부가현 뉴타운 합치면요, 3만 세대의 미니 신도시가 들어온 지역입니다. 이 입지 여건 그렇습니다. 바로 주변에 개발 호재로 풍부한 상암 BMC, 여의도, 용산, 서울 서부역이 전부 도보로 반경 4, 5km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부 그 최적의 주거 입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 명문 대학들이 전부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가치가 높고요. 교통 환경 좋고 주변에 뒤에 안산까지 있어서 자연 환경 좋습니다. 또 개발 호재 풍부한 그런 입지역이요. 전철역에서 가까운 초역세권의 매물이 되고 실투자금 소액입니다. 네, 교통이 발달되어 있어서 도심지와 굉장히 인접해 있다는 점, 대학가의 한가운데 있다는 점 강조를 해주셨네요. 부가현 뉴타운 2구역 내 단독주택, 현재 관리처분 인가 준비 중인 그런 단계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사업 개발 사항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나요? 현재 개발 사항은 관리처분 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감정평가 금액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그 개발이 약 한 조합원 수가 1,260명에 일반 세대, 그러니까 일반 분양 세대 수가 약 한 5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아주 좋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발 진행 자체는요, 주변이 부가현 뉴타운 전체적으로 지금 이미 철거가 마무리됐거나 철거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 이 지역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게 있을지 그 점도 듣고 가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세계의 뉴타운의 중심에 있습니다. 네. 바로 3만 세대의 미니 신도시가 들어오는 그것도 어디에? 서울의 최중심 시청 옆에 들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최적의 주거 요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죠. 두 번째는요,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핵심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장 3도심의 핵심 지역, 바로 여의도 영등포와 서울 사대문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주거지로서 더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없을 만큼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요, 교통, 자연환경, 개발 호재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의도의 금융허브가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교통 여건 자체도 매우 좋을 뿐만 아니라 여의도의 금융허브, 저는 아현 고가도로까지 철거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모든 환경 요인들이 다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워낙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가슴팍에 S가 오늘따라 유난히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될 매매 가격. 처음부터 가격 메리트 강조를 해주셨는데 어떤가요? 네, 매매 금액 그렇습니다. 실투자 금액이 보통 1억 천이라 그래도
재개발 구역 투자 괜찮구나 할 텐데요. 이주 시점이 다가와 있는데 총 매매 금액이 1억 1천만 원입니다. 1억 1천만 원인데 전세 9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투자금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죠. 편안하게 가져가시다가 나중에 동호수 추천 받으시고요. 관리처분 인가 후에 이주 시에 철거 후에 동호수 추천 받은 다음에는 바로 추가 분담금 자체는요. 이자 후불제로 계산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금 소요가 적죠. 물론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2천만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보시고 맞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후에 연락 주시고요. 부가현 뉴타운 2구역 단독주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네, 화성시로도 갔고 부가현 뉴타운 이야기도 나눴고요. 또 역삼동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022077에 오늘 6391번으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요.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였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